여러분, 비비예요. 자, 오늘은 제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들고 온 이야기예요. 요즘 호주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 하나가 돌고 있거든요. 한 호주 고등학생이 올린 영상인데 거의 고백에 가까운 영상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그 비법을 털어놓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호주에서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리고 너도 나도 자기 학교는 어떤지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 영상을 넘어서 사회적인 화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요. 호주 다이어트 영상이야 뭐 흔하디 흔하잖아요. 닭가슴살 먹어라, 샐러드 먹어라, 운동해라.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이 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이 좀 달랐어요. 나는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굶은 것도 아니다. 근데 살이 빠졌다. 왜냐? 학교 급식이 바뀌었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화면을 멈췄어요. 급식이 바뀌어서 살이 빠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거든요. 급식이라는 게 원래 애들 살주는 주범이지 살을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호주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파봤어요. 도대체 호주 학교 급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며칠 동안 호주 커뮤니티며 학부모 캐페며 학교 소식이며 다 뒤졌어요. 처음엔 이 학생 한 명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영상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급식이 바뀌고 나서 몸이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호주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한국의 백설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한국의 그 하얀 떡, 백설기요. 호주 학교 급식판에 백설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제 손이 다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게 충격적인 일이냐면 호주 급식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호주 학교 급식은 진짜 형편없어요. 이건 제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호주 급식의 거의 대부분이 밀가루예요. 아침엔 토스트, 점심엔 미파이, 간식은 샌드위치, 디저트는 머핀이나 비스킷, 전부 밀가루 덩어리거든요. 거기에 감자튀김, 너겟, 피자, 기름지고 짜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이 매일같이 나와요. 학교에서 영양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애들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죠. 급식 메뉴를 짜는 사람이 영양사가 아니라 그냥 단가 맞추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매일이 그랬어요. 월요일에도 미파이, 화요일에도 소시지롤, 수요일엔 피자, 목요일엔 햄버거. 그나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다 밀가루에 기름의 가공육이에요. 채소라고는 햄버거 안에 시들시들한 양상추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게 호주 급식의 현실이에요. 매점에 가면 또 어땠게요? 초콜릿바, 감자칩, 탄산음료, 사탕. 점심으로 미파이 먹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또 단 거 사 먹고 하루 종일 밀가루랑 설탕이랑 기름만 몸에 들이붓는 거예요. 그게 한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반복되니까 애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렇게 자란 애들이 어른이 되면 또 그렇게 자기 자식을 키워요. 자기가 먹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비만 문제는 세대를 거쳐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부모도 비만, 자식도 비만, 이게 대물림 되는 거죠. 호주 정부가 비만 관련 의료비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인 식습관, 그 중에서도 학교 급식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어른들이 아무리 운동해라 채소 먹어라 잔소리해도 정작 애들이 학교에서 하루 한 끼를 밀가루 기름 덩어리로 먹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호주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호주 길거리 한번 걸어보세요. 학생들 체격이 또래 한국 학생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밀가루랑 기름진 음식을 끼니마다 먹으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부도 엉망이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침부터 기름진 토스트랑 단 음료를 먹고
등교하니까 오전 내내 졸리고 점심에 또 밀가루랑 기름을 먹으니까 오후엔 더 처지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호주 교육계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비만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뉴스에 대서특 필테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근데 막상 학교 급식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호주 학교들이 결국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 급식을 대체할 뭔가가 없을까? 처음엔 별의별 시도를 다 했대요. 통밀빵으로 바꿔보고 샐러드 비중을 늘려보고 근데 효과가 미미했어요.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고 샐러드는 애들이 안 먹으니까요. 애들한테 샐러드 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매점 가서 과자 사 먹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한국의 떡을 떠올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먹잖아요. 그리고 쌀로 만든 떡, 그 중에서도 백설기를 급식에 넣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누군지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 떡을 떠올렸을까요? 여기서 제가 한국 백설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백설기가 뭐냐면 맵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만드는 한국 전통떡이에요. 흰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백설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한국에서는 아기 100일이나 첫 생일에 꼭 올리는 신성한 떡이거든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쌀로만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색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거예요. 흰색이 순수함과 정결함을 상징한다고 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깨끗한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 백설기를 올렸던 거죠.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한국의 마음이 담긴 떡이에요. 근데 이 백설기가 영양학적으로도 진짜 대단한 음식이라는 걸 호주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같은 탄수화물인데 밀가루랑 쌀은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요즘 서양에서 글루텐 프리 식단이 유행하는 것도 다 이 글루텐 때문이에요. 근데 쌀로 만든 백설기는 글루텐이 아예 없어요. 완벽한 글루텐 프리예요. 그리고 백설기는 기름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쌀이랑 물, 약간의 소금이 전부예요. 밀파이 한 조각이랑 백설기 한 조각을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른 거죠. 밀파이는 밀가루 반죽에 기름의 가공육에 칼로리 폭탄인데 백설기는 쌀 그 자체니까요. 호주 학교가 처음 백설기를 급식에 넣었을 때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했대요. 애들이 이걸 먹겠냐는 거였죠. 생긴 것도 밋밋하고 하얗기만 하니까 호주 애들 입맛에 맞을까 걱정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어요. 학생들이 백설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에서 은은하게 단맛이 도는데 느끼하지가 않으니까요. 밀가루 음식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린데 백설기는 먹고 나서도 몸이 가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찾아 먹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더 달라고 줄을 서는 학생들도 생겼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떡이 왜 밀가루보다 좋은지 단순히 글루텐 때문만은 아니에요. 백설기는 포만감이 오래가요. 밀파이 같은 건 먹을 땐 든든한 것 같은데 2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또 뭘 사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떡은 한 조각만 먹어도 든든하게 오래가니까 군것질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전체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떡은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게 아니라 김으로 쪄내는 음식이잖아요.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기름에 튀긴 거랑 김에 찐 거랑은 몸에 쌓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호주 학생들은 난생 처음 기름 없이 조리된 간식을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호주 학교들이 똑똑한 게 매일 백설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백설기, 어떤 날은 콩떡, 또 어떤 날은 인절미.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주는 거예요. 콩떡은 콩이 들어가서 단백질이 보충되고 인절미는 콩가루를 묻혀서 고소함까지 더해지죠. 인절미는 또 쫀득함이 백설기랑은 또 달라서 애들이 신기해한대요. 기존에 성에 없고 영양가 없던 밀가루 급식에서 돈을 좀 더 들여서 한국 떡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떡이 밀파이보다 단가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가 그 돈을 기꺼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호주 비만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로 나타났대요. 몇 달 만에 학생들 체중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진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랑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쌀로 만든 떡을 먹으니까 몸 안에 염증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여드름 투성이었던 학생들 피부가 맑아지고 늘 무기력했던 애들이 오후에도 집중을 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챘대요. 애들이 달라졌다고요. 아까 그 영상 속 학생도 바로 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먹는 것도 똑같고 운동도 안 늘렸는데 학교 급식이 한국떡으로 바뀌면서 살이 빠지고 피부가 깨끗해진 거죠. 그 학생이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떡이 뭔지도 몰랐다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그렇게 몇 달을 먹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세요? 한 나라의 학생들 건강이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하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떡으로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백설기가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음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떡집 진열대에 놓여 있는 흔한 떡인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학생들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번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는 평소랑 똑같이 먹이는데 애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좋아지니까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 애가 요즘 다이어트가 되네? 집에서 먹는 건 그대로인데 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이러면서요. 어떤 부모님은 혹시 애가 굶고 다니나 걱정까지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학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급식에 뭘 넣은 거냐고요.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좋은 의미로요. 학교에서 한국떡이라고 답을 해주니까 이제 부모님들까지 한국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직접 한국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레시피를 찾아보고 쌀가루를 사다가 시루에 쪄보려고 시도하고 유튜브에 백설기 만드는 법을 검색하는 호주 사람들이 늘었대요. 어떤 분들은 아예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다니면서 떡을 사 먹고요. 호주 한인마트에 떡 사러 오는 호주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한인마트에 한국 사람들만 갔는데 이제는 호주 가족들이 떡 코너 앞에 서서 이건 무슨 떡이냐, 이건 어떻게 먹냐 물어본대요. 한인마트 사장님들이 그러는데 요즘 떡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대요. 원래 떡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많이 들여놓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 들여와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거예요. 호주 손님들이 떡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달라고 해서 다음에 와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간대요. 백설기 주세요 하면서요. 한국어로 떡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호주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풍경이잖아요. 어떤 사장님은 아예 떡 만드는 법을 적은 영어 안내문을 만들어서 떡 코너에 붙여놨대요. 그만큼 물어보는 호주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한국으로 떡을 먹으러 오기까지 한대요. 떡 체험을 하러 한국에 오는 거예요. 떡 만들기 클래스를 듣고 떡집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떡을 맛보고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떡 문화 자체를 경험하러 오는 거죠. 한국에 오면 떡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라는 걸 보고 또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백설기, 인절미, 송편, 시루떡, 무지개떡, 꿀떡, 가래떡. 끝도 없잖아요. 떡집 진열대 하나만 봐도 호주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진대요. 떡이 그냥 하얀 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색깔도 모양도 맛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보고 한국의 떡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그제야 실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호주 사람들이 떡을 먹겠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동네 떡집에서 몇천 원이면 사 먹는 그 떡을 말이에요. 이쯤 되니까 호주 교육계 전체가 한국의 떡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효과가 이렇게 폭발적이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 떡을 정식 급식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거죠.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이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호주 교육당국이 한국 떡 공급처를 알아보고 학교마다 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아예 한국에서 떡 기술자를 초빙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실했던 호주 급식이 한국 떡 하나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동안 호주는 자기들 식문화가 서구권이라고 선진적이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아침은 시리얼에 토스트,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스테이크. 이게 제대로 된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동양 음식은 그냥 가끔 별미로 먹는 거 정도로 여겼지요. 근데 지금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식문화가 사실은 아이들 몸을 망치고 있었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떡이 그 해답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호주 교육계가 한국 떡을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메뉴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식문화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쌀로 떡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쌀이라는 게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정직한 음식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쌀을 귀하게 여겼어요. 밥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좋은 날엔 그 쌀로 떡을 만들어 나눠 먹었죠. 백설기를 아기 백일상에 올린 것도 그래서예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음식을 아기에게 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의 마음을 담는 민족이에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호주는 어땠어요? 밀가루 가공식품을 애들한테 끼니마다 먹이면서 그게 애들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신경도 안 썼잖아요.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었죠. 거기엔 정성이 없었어요. 음식을 그냥 연료처럼 취급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떡에는 정성이 있어요. 쌀을 불리고 빻고 시루에 앉혀서 김을 올려 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정성이거든요. 떡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요. 호주 사람들은 지금 그 정성을 먹고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마음을 받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한국은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아요. 백설기 하나만 봐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명절에 먹고 100일에 먹고 출출할 때 먹는 흔한 떡이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 흔한 떡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한 나라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굳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결국엔 세상이 한국을 찾아오게 만드는 힘. 다른 나라들은 자기 문화 알리겠다고 돈을 쏟아붓는데 한국은 그냥 자기 자리에 있을 뿐인데 세상이 알아서 찾아와요. 제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매일 그 느끼한 미파이랑 비스킷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학교 급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줄 알았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린 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과 국과 반찬 그리고 가끔 나오는 떡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음식을 먹는 거구나. 사람을 키우는 음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동안 먹어온 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배를 채우는 무언가였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란 그 호주에서 제가 학교 다니던 그곳에서 한국의 떡이 학생들 급식판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묘한 기분이 들어요. 만약 제가 학교 다닐 때 백설기 급식이 있었다면 제 학창 시절은 조금 달랐을까요? 저도 그 학생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론 지금 호주 학생들이 부럽기도 해요. 또 저는 못 누렸던 걸 누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떡 하나가 호주의 급식을 바꾸고 학생들의 건강을 바꾸고 부모들의 식탁을 바꾸고 결국 한 나라의 음식 문화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시작은 그냥 떡 한 조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게 진짜 한류라고 생각해요. 노래나 드라마만 한류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이 식문화가 지금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화려한 무대도 없고 요란한 광고도 없는데 떡 한 조각이 사람들 몸 안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한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K-팝이나 드라마는 유행을 탈 수 있어요. 인기 있다가도 시들 수 있죠. 근데 음식은 달라요. 한번 몸으로 그 좋은 걸 경험하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떡을 먹고 몸이 가벼워진 걸 경험한 학생이 다시 그 느끼한 밑파이를 먹고 싶겠어요. 한번 건강해진 몸은 자기가 알아요. 뭐가 좋은 음식인지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시작된 이 떡 열풍이 호주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도 퍼질 거라고 확신해요. 비만 문제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구권 나라들 전부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호주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머지않아 전 세계 학교 급식판에 한국 떡이 올라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백설기 한 조각을 직접 사다 먹어봤어요. 부드럽게 으스러지면서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그 단맛. 화려하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는 그 맛. 이걸 먹으면서 호주 학생들이 왜 이 떡에 반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처음엔 별맛 없는 것 같은데 씹을수록 쌀 본연의 단맛이 올라오고 다 먹고 나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세상이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요.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깊은 나라예요. 떡 하나에도 수천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떡이 지금 지구 반대편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흔하다고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걸 한국은 자꾸 저한테 가르쳐 줘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마트 가시면 백설기 한 조각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그 하얀 떡이 지금 전 세계가 탐내는 음식이라는 걸 떠올리면서요. 그럼 그 익숙한 맛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한 입안에 담긴 수천 년의 정성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까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피비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꼭 부탁드릴게요.